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이 10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소식 등 국내외 다양한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오후 6시 뉴스, 오후 8시 뉴스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촉발된 미투 운동은 문화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로 퍼지면서 국내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미국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도 큰 관심을 받았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국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최근 연이어 폭로된 연예인이나 유명인 성추문의 현황과 이에 관련된 반응 위주로 다루어졌습니다. 2월 26일 뉴스리뷰에서는 미성년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극단 대표 조중인 씨가 체포되었고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은 배우 조민기 씨를 비롯해 미투와 관련된 유명 인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고발은 물론 SNS에 올라온 글을 종합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 특히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일선경찰서에선 서장이, 지방경찰청에서는 경무관이 수사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리뷰 보도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문화예술계의 성추문 폭로들이 SNS와 온라인 댓글을 중심으로 한 익명 폭로가 나오면 당사자에 대한 추측이 쏟아지고 해당 당사자들의 해명이나 변명에 이어 다른 피해자의 추가 폭로가 나오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로글에 대한 의문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기도 하고 과거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생긴 것도 새로운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유명인 미투 운동 상당수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또 한 번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진 뉴스리뷰에서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전 현직 교수 3명이 성폭력의 장본인으로 지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수들은 모두 가오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지만 학생들 간 고질적인 성폭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잇따르면서 상아탑의 추악한 뒷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2월 27일 뉴스리뷰에서는 문학의 성추문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문체부는 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와 예술 분야 전담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 지원 공모 사업 시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의혹이 있는 예술인의 공직 임용을 막고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정 노력으로 해결을 바라는 단계는 넘어섰다는 의견도 있고 관련 예산도 해결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뉴스리뷰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의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즉시 퇴출되고 다음 달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운영하는 한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4,90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추진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맡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2월 28일 뉴스리뷰에서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가 수원교구 소속 한모 신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제 양성 과정에서부터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천주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제 관리 제도의 보완과 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여성의 품위를 온전히 존중하고 사제의 성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1일 뉴스18에서는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본격화된 미투 운동이 공직 사회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와 경제계, 학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당사자들은 명백한 루머라고 발뺌했다가
말을 바꾸거나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뉴스18에서는 문화예술계가 미투 운동의 중심인 것은 절대적 권력이 존재하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SNS 대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고발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주된 대책이지만 자극적인 폭로 내용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를 넘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향후 방지제도, 피해자 보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18에서는 검찰과 경찰에서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조직 내의 성범죄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조사단을 꾸렸고 추행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하고 과거 검사 재직 시절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대기업 임원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도 현재 거론된 유명인사들이 연루된 미투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배우 조민기 씨 입건, 극단 명태 전 대표 최경성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고죄 폐지 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혀 사법 처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미투 운동 관련 보도는 단순한 성폭력 피해 보도 이상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 엄청난 반영을 불러왔고 앞으로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폭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련 수사 내용과 당국의 대처 방향을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보도들이 그동안 수면 밑에 있었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나 수사를 가능케 하는 면도 있지만 유명인 가해자 중심으로 폭로 사례를 나열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고 해당 사건들을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 정도로 비출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 만연해 있는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즉각적으로 보고되고 가해자들이 왜 처벌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제시하는 보도들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된 현장에서 탐지하고 지적하는 언론의 역할이 작동되지 못했던 점에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합뉴스TV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한 예상과 이에 관련된 미국 내 반응과 각국의 대처 현황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3월 2일 뉴스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리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등 대부분 강요와 참모들이 반대하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파를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부처 간 제대로 된 절차를 생략하고 이번 조치를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3월 3일 뉴스18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 전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는 보복 관세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뜻까지 밝히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노골화하면서 각국의 우려와 반발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18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철강업계를 제외하고는 크게 반기지 않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더들리 뉴욕 연방 준비은행 총재는 관세 같은 무역 제한은 상대국의 보복과 높은 생산 비용, 경쟁력 저하와 같은 장기 비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지난 1일 미국 증시에서는 미국 철강업계의 주가는 7% 이상 급등한 반면 미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진 뉴스18 보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알려지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초고강도 규제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미국이 무역 장벽을 계속 높여갈 경우 국내 경제 성장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까지 대외 접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3월 4일 뉴스20에서는 미국의 철강 관세에 유럽연합과 중국 등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대국들의 싸움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응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방침에 반발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차제에 이들 국가와 공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강대국 싸움에 말려들 경우 더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 국내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보도에서는 이번 규제 정책들이 철강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의지와 신념의 결과인 것으로 주로 모사되었는데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 특파원이나 현지 전문가들에 대한 취재를 활용해 미국의 경제 정책이나 무역 정책에 대한 목표나 의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들이 포함되고 어떤 이해관계들이 배제되는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한 의미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대책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과의 박지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4일에 방영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트렌드 지금 여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2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생생하고 특색 있는 트렌드와 주목받는 현장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맛과 건강 빵 터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빵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다양한 빵들을 빠른 화면 전환을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시선을 확 끌만한 장면이어서 더욱 흥미가 갔는데요. 이후 밝은 배경음악과 내레이션이 잘 어우러져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총 3군데의 빵집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 빵집은 독일 빵집이었습니다. 독일인 소비자의 인터뷰로 영상이 시작되어 신뢰감이 상승되었는데요. 이후 20대 여성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 세대까지 입맛을 사로잡을 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인의 가족 내력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독일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받은 베이커리 셰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스터 자격까지 보유했는데 왜 하필 한국에 와서 빵집을 개업했는지 소개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후 셰프가 직접 빵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생소했던 빵들의 종류를 알 수 있었고 어울리는 음료까지 추천해 주어 더욱 유용했습니다. Very nice to go with the beer.
셰프가 직접 빵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그의 빵에는 남다른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크기는 크게, 가격은 저렴하게. 매일만큼 절대 비싸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리고 온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부분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So this is 240 now. 온도 조절을 통해 빵 껍질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데요. 이후 고객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 집만의 독특한 맛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어 빵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향도 되게 독특하고 겉은 되게 바삭한데 속은 되게 부드럽고. 화면 전환 이후에는 내레이션이 남성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바뀌었는데요. 다른 주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러 목소리가 나와 지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빵집이 소개되기 전에 영상에서 전북 김제의 8만 평이나 되는 밀밭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농사한 밀로 빵을 만드는 집이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김제에 위치한 이 빵집이 여러 기사에 실린 것을 보여주어 처음 봤지만 신문에 날 만큼 유명한 곳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건강한 재료로 반죽하는 것을 보여주어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하고 숙성시키는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사장님인 딸하고 빵을 만드는 것을 같이 하는 모녀의 모습과 인터뷰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어머님이자 저희 알바생. 네. 이후에는 청년 농부 유지혜 씨가 농사를 시작한 이유와 직접 재배한 농작물로 빵을 만들기 시작한 계기에 대한 인터뷰가 나왔는데 쌀 소비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했다는 말이 공감이 갔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열심히 산다고 하니 좀 도와줄까? 그렇게 해서 사셨다가 맛이 있으니까 뭐 선물도 하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또한 빵을 만들 때 최소한의 이스트로 팥이 골고루 들어가게 만든 납작한 빵을 소개했습니다. 제작진이 시식해보았는데요. 실제 구매자가 맛보고 인터뷰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곳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비건 빵집이었습니다. 비건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시청자들을 위해 자막과 내레이션을 이용해 설명해 주었는데요. 용어를 처음 접할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빵을 만들 때 주재료인 우유, 달걀, 버터 등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까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빵이 나오기까지 단계별로 보여주어 좋았습니다. 아낌없이 더해줍니다. 쑥향이 나나요? 네, 너무 나죠? 또한 동물성 원료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빵 맛은 어떨지 궁금해졌는데요. 두부 롤 피자 만드는 것을 보면서 건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식감까지도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 다룬 빵집은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여서 각기 다른 매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트렌드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빵 한쪽 맘 편히 먹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쭉 색다른 사연들이 있는 빵집들을 봤는데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네, 저는 청년 농부 유지혜 씨가 왜 빵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농부로서 어떻게 하면 농작물 소비를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중순까지는 당론을 정하고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 개헌을 희망한다.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입니다.
여야의 헌법 개정 논의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개헌 국민투표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헌안 마련에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를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볼까요? 네. 국회에서는 개헌 투표 시기를 두고 상반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시도하고 있고 야당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앞세워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여론 형성에 매진을 하고 있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야 5당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의 회동을 통해 개헌 논의를 진행하자고 여러 차례 야당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측은 이 방안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 회동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개헌안 마련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개헌 무산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보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지연 전술은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을 걷어차는 일이며 민생과 개혁을 위한 여정에 야당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는 분리 실시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일 자유한국당 국민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서 개헌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전국적인 선거는 정권 심판 논의여야 하는데 개헌이 이루어지면 모든 이슈가 개헌 문제로 옮겨간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홍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한 개헌은 체제 변혁이라며 거듭 반대의 뜻을 표하면서 개헌 목적이 권력 구조 개편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홍 대표는 검찰, 경찰, 또 국정원, 국세청 등은 나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헌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회에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서 충돌을 중화할 수 있는 국회로 가는 것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언론은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고 언론의 성향에 따라서 보도 내용 역시 그 주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청와대는 이달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개헌에 대한 여야의 공방을 두고 언론에서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위한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진전이 없지요.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권역별, 세대별 토론회가 지난 1일부터 호남, 제주권과 충청권을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견 홈페이지에는 연일 의견이 분주하게 오르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중요 안건은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헌안의 내용에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며 또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헌법 전문의 5.18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하고 토지 공개념 강화, 또 국민 소환제 도입,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는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 개헌 논의는 좀처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개헌 국민투표도 당초 계획대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10월 개헌투표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 등 언급하면서 여당 추진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전국 토론회를 개최한 뒤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은 개헌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먼저 분권형 대통령제를 약속하라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주요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해온 정의당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16석의 자유한국당을 원천 배제하고는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언론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6월의 지방선거 때는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 또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개헌은 나중에 하는 식으로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서 그동안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고수해온 정의당이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 개헌안에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편향적으로 좀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진보 보수 언론의 보도 경향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보수 언론의 분위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국민개헌 대토론회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개헌에 대해서 사회주의 헌법 혹은 개헌이 시대 정신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착이다라는 언급 등을 했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개헌을 하느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보수 언론과 일부 경제지는 색깔론에 대한 의견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으로 발표했다 철회한 일을 두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헌법이 허용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유라는 단어는 꼭 필요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이들이 개헌 문제를 보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자유 표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과정을 짚어보면 누가 봐도 실수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대변인이 착오였다는 공식 발표도 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트집 잡으며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요즘 개헌 논의가 뜨겁지만 정치권은 온통 대통령제니 이원 집정부제니 하는 권력구조 논의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권력구조에 관한 헌법조항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가 어떠한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바른 개헌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람직한 보도 경향 또 태도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최근 제24대 한국헌법학회장으로 취임을 한 고문영 숭실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헌법학자들에게 개헌 정국에서 힘을 합쳐 그간의 연구 성과와 시대 정신이 헌법에 담기도록 노력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이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선거구제와 권력구조 개편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마냥 공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회에서는 헌법학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개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언론에서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으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언론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적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개헌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를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더 나은 발전 반영에서 개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